백 교수님,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8.28 전대 네.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들러리라고 할까? 페이스메이커로 나온 김두관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딸을 지칭한 거라고 그렇죠? 볼 수가 예,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당대회 그리고 이 전당대회 표를 찍는 사람들 이거 집단 쓰레기 아니냐? 집단 지성이 아니고 지성이 집단 아니고 쓰레기 아니냐?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말이랄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를 하면서 민주당 안팎이 발칵 뒤집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동안 몇 군데서 21일 날 이렇게 이루어진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이 투표 결과를 보면은 이게 공산당 북한식 무슨 투표도 아니고 90%가 훨씬 넘고 김두관 후보는 7.2%밖에 안 나왔네요. 네. 예.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일극체제라 그래가지고 상당한 비판이 제기가 된 상태에서 예. 김지수 청년 저거 출신이죠. 예. 그 김지수 대표가 이제 출마를 했고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가 전 의원이죠. 이분이 지금 출마를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예전에 당대표 때 77%로 얻었죠. 77.7% 박영진 전 의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상을 했던 투표라고 봅니다. 뭐 일부에서 그 정치 평론가들이 30% 정도는 획득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거의 80% 이상 90% 이재명 대표의 지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두관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경남 남해 이장에서부터 그 대통령 임명한 장관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자기 정치를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립이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말 일극체제를 무너뜨리는 형태로 다양성을 보여주자라고 해가지고 저 사실 희생번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두관 대표가 대표가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이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두관 후보가 나왔던 건 당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조금 키울 그럴 가능성도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 미만의 득표율은 사실은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다라고 하는 분노찬 SNS에 분노를 표출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건 아마 해도 너무한다.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 전체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개혁에 따르라는 개딸들을 향한 그런 극렬 지지자를 향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금방 이걸 삭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두관 후보의 그 위기의식이 나타나는 그런 소셜 문자였다 이렇게 봅니다.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그걸 지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민주당 당원들 상당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 맞는 소리다. 말은 맞는 소리야. 김두관 후보도 거기 그래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연예인 팬클럽 행사장도 아닌데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인 행사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연설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보여주기식 민주주의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일당 체제 같은 경우 뭐 공산당 같은 체제에서 이제 뭐 8% 막 7%의 그 지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당 대표 후보의 이 표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90%대의 표가 득표가 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막 분노를 표출한 문자를 소셜 그 네트워크에 이제 올린 건데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일극체제 비판이 있어가지고 당대표 후보의 이런 90%가 넘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지지세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긴 뭐 조국은 99.9%가 나와서 저 김정은이도 그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은 제가 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대표가 뭐 그 여지가 없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찬반 투표였습니다. 그 부분은 찬반 투표 그건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이 굉장히 많은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고 보이는 이런 부분에 그 당 대표 유권자들 표심이 90%가 넘는 지지세를 보인다고 하는 부분은 좀 기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모래성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강력한 지지세가 오히려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마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재명 측에서도 그래도 김두관 후보가 캐리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한 20-30%를 좀 얻어주었으면 좋겠다. 네, 네. 77.7% 떨어지지만 않으면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그렇게 좀 성공한 기대를 건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판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놨지 않습니까? 네. 지난 총선 공천에서 완전히 뭐 비명은 전부 행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개인당이 돼버린 거예요. 뭐 현재는 그런 네. 체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도 이 일극 체제 이게 가장 문제는 당의 DNA 말하자면은 야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것은 70년의 전통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은 다양성이라든가 당내 민주주의 또 활성화된 그런 당내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생명인데 전통 그게 야당의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정체성이 지금 사그라들어 버린 거죠. 죽어버린 네. 것이죠. 그게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당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40% 막 이렇게 네. 되어가는데 30대 32, 3%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 갤럽 같은 데는 20%대로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뭐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거부 반응이라든가 그렇습니다. 특히 중도층이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대중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극렬 지지층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또 우려를 표방을 하기도 많이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연임을 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 90%를 넘는 이 지지층 이 부분이 사실 일반 대중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만약에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 27년 대선 후보로 돼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극렬 지지층의 모습들이 사실은 클로즈업 되거나 오버랩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가설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극렬 지지층에 의한 국정농단이 불을 보도 뻔하거든요. 이런 측면까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과도한 이런 어떤 지지세가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나 분석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식의 그런 민주당 끌고 가는 것을 보면은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도 그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갈 경우 그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걱정을 독재화. 국민들이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힘 지지율 물론 이 컨벤션 효과라는 당대표 그 국힘 컨벤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반작용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이 당 지지세가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극렬 지지층에 의한 민주당의 이 여러 가지 당 정책이라든가 지향점이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 당대표 연임하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만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네. 찬바람도 아니죠. 뭐 10월부터 오동잎 이제, 떨어지기 네. 시작하면은 바로 현실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놔도 구멍이 뚫리면은 그냥 훅 한 방에 가버리는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정치 그런 점을 지금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 우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걱정하고 야권의 있는 거 그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예. 네.
이러다가는 이재명이 무너져 버리면은 민주당도 무너지는 거 대안이 아니냐. 없죠. 방법이 예.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검찰하고 지금 전면전을 붙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러면, 같아요. 네. 지금 검찰장도 폐지시켜버리겠다 하고 자기 수사하는 검사들 다 탄핵한다고 이렇게 발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위기의식을 없잖아요. 느끼겠죠. 네, 뭐 그러면요. 생존 전략을 찾는 것이고 수사를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청을 그래서 일단 뭐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만들겠다, 중수청을 신설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조직을 이 건드리는 부분은 물론 일부에서 기득권의 어떤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이 건드린다라고 하면 생존 전략에서 아마 그 강력한 방어막 내지는 공격막을 형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의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확립된 그런 사법 체계랄까 형사법 체계 이런 것을 전부 그냥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도를 벗어났다고 하는 부분인데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룰이나 규정이나 법에 정해진 그 범주를 벗어나는 행태는 안 되는데 입법 독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칙이나 룰이나 어떤 이 법치를 경시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적을 만들고 또 존중을 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법률에 의한 그런 어떤 법리 적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복성 탄핵이라는 이런 걸 꺼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입법 독재, 입법 폭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완주를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정치 성향으로 보면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정말 그 경상남도 남해 이장에서 사실은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뭐 저도 김두관 의원을 뭐 가끔씩 이렇게 보는 분이거든요. 뭐 이분이 보면은 굉장히 소탈하면서도 또 뚝심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떠나서 아마 끝까지 완주를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김두관 후보의 이런 발언은 지금 치러지고 있는 민주당 전대의 허위 의식이랄까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발린 것 아니겠냐. 뭐 오히려 이게 민주당 입장이나 이재명 쪽에서 보면 그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말,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히려 약으로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진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